그게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느낌이 여러분들 삶에서 자가증식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궁금하시겠죠? 명확한 의도를 배출하는 스킬은 그럼 뭐예요, 판도라님?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명확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고, 준비가 많이 된 분들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는 마음의 준비가 아닙니다. 에너지 바디의 준비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제 다른 수업 내용들을 순서대로 충분히 시청하시고 실행하신 만큼 이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력을 가졌고 어떤 재능을 가졌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수업 내용 할 때 이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외국어 같아. 그런 느낌이지 않으면은 내 지능은 상관없어요. 내가 명문대를 나왔든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에너지 바디 상태가 이 원리를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확한 의도를 배출하기 위한 스킬 8단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느낌과 감정을 설정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왜 명확한 의도를 배출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이라는 게 뭐죠? 원하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아무런 의도를 배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찾아야 돼요. 원하는 느낌을 찾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지만 내가 강렬하게 바랬던 뭔가 엄청난 것, 완전 무결하고 설레고 따뜻하고 짜릿하고 뭔가 그런 거, 그쵸? 제가 정확하게 말했죠? 근데 지금 제가 뭘 찾으라고 했어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였던 적 있어요? 부자였던 적이 있으면은 그게 꿈이지 않았겠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엄청난 황홀감이 지속되는 인생을 원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든 황홀감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이라는 걸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도 못 끊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데? 느끼셔야지 무슨 씨앗을 싣고 증폭하고 인생을 그것에 맞게 끌어올 거 아니에요. 느낌을 배출해야 된다니까요, 원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심장에다가 심어놓고 그 느낌을 계속 곱씹고 증폭하고 여러분들 심장 차크라가 자동으로 증폭을 해서 자꾸만 그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해서 그 느낌을 또 증폭시키고 이렇게 무한대로 자가증식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원리가. 이런 원리를 써먹으려면은 처음에 내가 의도하는 어떤 느낌을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 느낌 모르겠죠?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 구체적인 느낌과 감정을 설정합니다. 일단 모르겠지만 대략 느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완벽한 삶에 도달했어. 내가 원하는 인생에.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평소에 내 느낌이 어떨까?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상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성공한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성공한 아이돌이 돼서 고통스럽지만 악플을 보면서 마음을 부여잡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예쁜 내 얼굴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팬들을 보면서 꾸역꾸역 힘들게 캔디처럼 살아가는 아이돌의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닐 거예요. 뭐겠어요? 현실에는 그런 아이돌이 없더라도 어쨌든 내가 아이돌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고 내 팬들하고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 내 기분이 아마 이러겠지? 네, 그게 바로 느낌입니다. 그게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느낌이 여러분들 삶에서 자가증식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느낌을 세팅하세요. 세팅이 뭐예요? 확실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장에 가득 채워놓으세요. 지금 다른 감정 들지 않게. 나 지금 피곤한데, 나 지금 좀 짜증나는데. 아니에요. 그 감정만 심장에 가득 차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에너지를 증폭하고 곱씹으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지금 여기다가 안대를 썼는데 누가 여러분들 입에 어떤 음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넣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음식의 식감과 맛만 가지고 그 음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먹어본 음식이야. 근데 입에 넣어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그 음식을 평생 먹고 싶으면, 진짜 맛있지? 그 음식을 평생 먹고 싶으면 이 음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음식이 네 입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음식의 맛을 떠올려야 될 거야. 라고 누가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그 맛을 음미하는 상태여야 돼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감히 상상해서 생생하게 가득 채워
세우고 그걸 원하는 때에 세팅을 해야 돼요. 어떤 다른 감정, 어떤 다른 잡 에너지도 올라와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 에너지를 세팅할 때는 언제 해야 돼요? 일순간 정화가 된 상태. 일순간 내가 감정을 다 비워내서 잠깐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얼른 그 에너지를 씹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가 무슨 맛인지, 얼마나 섬세하게 어떤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지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미각을 가진 고수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에너지를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에너지랑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상태까지. 에너지가 두루뭉실하면 안 돼요. 에너지 데이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원하는지. 근데 기억할 것도 없다면 그럼 엉망인 거죠. 기억할 것도 없어. 에너지가 뭔 에너지인지도 몰라요, 판도라님.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해당 감정 에너지 값을 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느낌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세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역으로 추리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느낌이 나오려면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이 느낌이 나올 것 같아. 역으로 추리를 하는 겁니다. 목표를. 나는 내가 어떤 천재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 라는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한테 매일매일 감탄하는 거야. 나의 이런 비범함에. 그리고 그 비범함을 세상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보여줘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날 보면 행복해하고 내가 세상에 제공한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세상은 더 멋져지는 거야. 나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그 아름다운 그 공명의 순간 나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아. 나의 자아 실현이 세상에 정말 큰 축복으로 다가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내 비범함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가 좋아. 그러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에너지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아이디어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또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숨겨놨던 어떤 열망들 때문에 어떤 직업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 여러분 자꾸 봤어. 남들이 뭐 하는 걸. 그러면은 익숙한 것들을 고르기도 해요. 이게 내 꿈일 거야. 이러면서 또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컨닝하다가 저게 왠지 멋져 보여서 수집을 해놔서 나는 아마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이런 느낌이 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자, 감 잡았다고 하는 분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려면 아마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이 에너지가 나올 것 같다. 역추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아요.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어. 여성분이야.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데 이 느낌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핑크색이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따뜻하고 반짝반짝거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어떤 느낌일까 자꾸 음미해보고 곱씹어보고 얘인가? 비슷한 느낌의 에너지들을 계속 느껴봤는데 그래서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일까? 이렇게 추리를 하다 보니까 아우,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하고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런 미적인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내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뭔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아주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녀소녀하고 그러면서 그런 나 자신을 사람들한테 오픈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도 그런 내 모습에 공명하면서 우리가 같은 아름다움 관점을 공유하면서 나는 그 아름다움의 영역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포근하고 사랑스럽고 마치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마치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나는 그런 감정 교류를 세상과 하고 싶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 단계에서는 어떻게 추리를 할 수 있을까? 왠지 이 상태면 분명히 연애하겠죠? 그럼 적는 거야. 연애를 했을 것 같음. 근데 이런 사랑스러운 상태의 에너지인데 연애를 그냥 할까? 어떠겠어? 여자니까 아이고 내 남친 너무 귀여워 너무 멋져 막 이러겠죠. 그 에너지라면. 그러면은 내 연인인 남자친구는 이 에너지를 가진 나를 어떻게 대할까? 다 추리할 수 있어. 너 너무 사랑둥이야. 얼굴 예쁘게 하는 짓도 어쩜 이렇게 귀여워. 넌 나의 강아지야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는 환경을 역으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느낌의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 느낌이 가장 많이 나올지를 역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을 조건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적다 보면은 되게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적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최대치라고 했잖아요. 최대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내가 막 전 세계 빌보드 1위 했다 막 이럴 수도 있고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썼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치로 썼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적어놓은 거 보면은 참
참나 말도 안 되는 망상 쓰고 자빠졌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 2번에 적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추리를 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 이 에너지가 나오는지 환경을 지금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함정에 빠지면 안 돼. 어떤 함정? 나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이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를 증식시켜서 결국에 그쪽으로 가는 이런 방향을 가야 돼요. 모든 존재들은요, 에너지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느껴가면서 배출해가면서 자기 인생의 에피소드들을 끌어당기고 그 에피소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꿈을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걸 밟고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그런 신호들이지만 그 미약한 신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설레발을 치고 이 원하는 에너지를 더 선명하게 느끼고 증폭시켜서 더 증폭값을 크게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압도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이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에너지를 원하는지 그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느껴야 돼요. 또 구체적으로 느끼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목표 설정 이딴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말이 격했는데 자꾸 생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느낌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 느낌을 역추리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했다? 아, 이 느낌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환경이 있지 않았을까? 역으로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세 번째 단계.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냥에 나갑니다. 어떤 사냥? 에너지 사냥.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원하는 느낌을 세팅했는데 이 원하는 느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압도적으로 황홀한 어떤 에너지였잖아요. 자, 경험해본 적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증폭기가 있는데 이 증폭기에 어떤 에너지를 넣으면 그 에너지가 자꾸만 외부에서 자기와 비슷한 것들을 끌어당긴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심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정확하게 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정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꾸만 조율을 하고 컨닝을 할 거예요. 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로서 발산한 에너지는 절대 심장에서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눈에서 구경만 했지. 구경하면서 우리 어떻게 느껴요? 부럽다. 나 2만 원만 치킨 시켜볼게.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번째 단계에서 해당 에너지 값과 흡사한 외부 에너지를 학습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제가 왜 흡사한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완전 무결한 에너지를 원하거든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베스트 버전을 원해요. 즉, 여러분들이 본 어떤 좋은 것들보다 가장 좋은 상태를 원한다고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은 나는 갖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하면서도 가장 대단하면서도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완전 무결한 행복을 원해. 이게 여러분들 욕망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가장 높은 층의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가장 높은 걸 원하고 있어요. 인간의 진화의 본능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상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쨌든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고진동의 에너지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도달해본 적 없는 고진동의 에너지를 지금부터 탐정처럼 찾기 시작할 건데요. 해당 에너지 값은 없어요. 없으니까 비슷한 것들을 지금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지도를 완성하고 싶은데 이 지도가 퍼즐로 이루어져 있어. 한 10,000피스야. 이 10,000피스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여기서 저기서 한 조각씩 얻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가수가 되어서 내 노래로 사람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배출해서 이러이런 에너지를 가진 가수가 이런 에너지를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든 내가 재즈를 하고 싶든 간에 장르를 불문하고 이 노래라는 매개체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는 에너지 파편들을 컨닝을 하는 겁니다. 느껴봄으로써. 자, 무디면 요거 어렵게 느껴져요. 못하는 건 아닌데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분명히 명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음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 천재가 아니야. 나는 천재의 에너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에너지를 제대로 세팅하면 내가 그 에너지를
에너지를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끌려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난 지금 뭐 무지렁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질도 없고 준비도 없고 공부도 계속 못했어. 그랬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자꾸만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매일매일 그냥 심심할 때마다 보면서 이 사람한테선 이 에너지, 근데 되게 성공했는데 에너지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만 한 조각씩 계속 모으는 거야. 자, 어떤 샘플을 봤을 때는 10조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더 집요하게 봐. 이 사람 브이로그도 보고 이 사람 인터뷰도 보고. 근데 남들은 막 좋아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안 땡겨. 자, 안 땡긴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됐어. 지금 내가 그 에너지가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공명을 안 한 거예요. 끌림이라는 건 내 안에 비슷한 게 있어야 끌린다고 했죠. 두 번째는 자, 이게 조건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목표랑 똑같은데 이 사람이 이룬 게, 근데 에너지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거부감이 들고 안 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성공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 비슷한 그런 매개체를 활용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에는 관찰해서 이제 에너지를 습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만큼 성공해야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컨닝할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 분명한 그 쌀 한 톨만큼의 에너지만 느끼면 돼요. 그러면 무한대로 증폭시킬 수 있는 스킬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에너지 총량이 중요해요. 총량이 많아야지 자꾸만 그에 비슷한 기회들이 오고 귀인들이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만큼만이라도 그 에너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이걸 무한대로 증식시킬 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확실한 에너지를 자각하고 인지하는 그 과정이 나올 때까지 무한대로 보면 됩니다. 계속 쳐다봐. 어렵지도 않아요. 보기만 하면 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심장이 설레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 너무 질투나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단계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충분한 에너지 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한 에너지 노출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면 돼요. 이 에너지 자극을 계속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탁기도 같이 올라올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이루고 싶은데 상황이 적합하지 않아. 과연 내가 이런 걸 이룰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가 높은 단계 에너지층을 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탁기들이 요동을 치면서 뭘 올라가 내려와 이래요. 여러분들이 높은 꿈을 꿀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아니라 천만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시작이 유독 느리게 느껴지고 저항은 제일 세요. 뒤로 갈수록 저항감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이 위에 있는 에너지층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층은 명확해요. 어딘가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이 힘을 약하게 만들고 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 원리예요. 자, 위로 올라가려는 이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에너지를 세팅하고 증폭시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는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화는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라고 하면서 올라와요. 정화 주제가. 왜냐하면 지금 내 에너지 값이 사실 이 정도 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자꾸만 하나 심어놓고 불씨를 키우면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사실 양이 너무 미약해요. 시작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이 미약한 에너지 가지고 갑자기 2층으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자꾸만 다른 좋은 어떤 선례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자꾸만 혼자서 과몰입을 하면서 일순간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만 부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자기 에너지 값을 일시적으로 깜빡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마음속에 느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보고 에너지를 내가 느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에너지 상태가 무거웠는데 여기서 잠깐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자, 뛰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이 다음 단계에 못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얘가 당기거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뛰어 올랐을 때, 한 번은 끝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좋았을 때 나를 끌어당기는 놈 때문에 내가 다음 층에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층에 가야지 다다음 층에 가고, 다다음 층에 가야지 다다다음 층에 가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점프했을 때 1층으로 끌어들이는 놈이 원인인 거예요. 모든 건 단계가 있어요. 자기 감정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이 올라면 벌벌벌 떨고, 그럼 이거 못해요. 그래서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게 생긴 대로, 에너지가 생겨먹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점프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화도 잘 되고 다음 층에 올라가는 게 더 빨라져요.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노출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자주라는 게 좀 달라요. 어느 정도 충분한 에너지냐면 하루에 한 번은 그 에너지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에너지를 여러분들 까먹어버려요. 나는 원래 하루가 이런 느낌이지 이러면서 그게 오랫동안 명확한 에너지를 심는 연습을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도꼭지일기 정화하고 제 수업을 들으니까 자꾸만 저항감이 정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압도적인 성장 곡선과 어떤 꿈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압도적인 성장 곡선을 타려면은 지금은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불씨를 심어줘야 돼요. 까먹지 않게. 아,
맞아. 나 이거 원해.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그 느낌을 느껴봐야 되고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최대는 뭘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이 느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느낄 때도 있고 뭐 잔잔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내 취향의 에너지를 찾아서 자주 노출시키면 됩니다. 4번째 단계까지가 워밍업이었고요. 5번째부터는 진짜 시작입니다. 자, 나라는 개체가 이 에너지를 배출하는 사람이었다면 난 어떤 모습일까? 지금부터 정말 새로운 나를 구체적으로 세팅하는 단계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미래 명상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넘겨 짚어야 돼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상상. 근데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미래 명상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에너지가 충분히 닦여지고 활성화가 되면 미래 명상 했을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질 거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잘 감이 안 온다. 이 정도로 흐릿하게 느껴지거나 진짜 내가 상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모든 강의 내용과 명상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이 에너지를 배출시키는 입장이라면 난 어떤 느낌일까? 옷 입는 스타일은 어떨까? 나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어떤 컬러일까? 머리는 짧을까? 길까? 말투는 어떨까? 행동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 번씩 상상해보면서 가능하다면 미래 명상을 여러 번 시도하면서 추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서칭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서칭? 이 에너지를 갖춘 미래 내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에너지를 심는 거예요. 자, 모든 에너지는 심다 보면 언젠가 증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를 안 심었을 때는 미래 명상을 백날 첫날에도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에너지를 열심히 심었다면 이제는 제법 긍정적인 가능성이 나옵니다. 미래 명상 했을 때. 실제로 미래의 가능성도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목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밧줄을 연결해서 열심히 산 타듯이 가기 시작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런 미래의 나라는 하나의 지점이 생겼다면 일시적인 에너지를 공명시켜서 새로운 에너지 값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는 건 똑같아. 하지만 내 에너지가 송두리째 바뀌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는 에너지 값을 도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너지랑 여러분들이라는 껍데기를 합쳤을 때 새로운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번째 단계에서는 이 새로운 에너지 값을 4번째 단계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료 수집을 할 때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이미지를 모으거나 할 때마다 마치 내가 미래에서 왔는데 나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대단히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던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라던가 보면서 맞아 나도 이런 비슷한 체험을 했었지 라는 느낌으로 수집. 어떤 영상이라던가 어떤 사진을 보면서 맞아 이거 내가 그때 찍었었던 거지. 내가 찍었던 사진이랑 비슷하다. 망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가상의 내 모습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런 서사가 있어서 이 에너지가 나왔구나라는 걸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했었던 이 에너지가 나오려면 왠지 이런 체험을 했을 것 같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선례들을 보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에너지에 계속해서 노출이 됩니다. 곱씹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증폭시킬 수 있죠. 세 번째, 에너지가 구체화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암만 앞에서 구체화를 해도 나중에 다시 수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보고 와 멋지다랑 미래의 나를 보고 와 멋지다랑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 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와 멋지다 갖고 싶다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백날 천날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끌어당기면 안 된 거예요. 나를 보고 와 멋지다 이래야지 그 에너지가 나한테 잘 맞고요. 그 에너지를 갈망해도 결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에너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만 다른 사람 보고 와 멋지다 갖고 싶다 해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아니잖아. 될 리가 없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겐 조건이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10년 뒤에 미래의 나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나를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돼버린 걸 봤어. 머릿속에서 생생해.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봐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나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에너지적인 닻을 놓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의 닻을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8번째 단계에서는 이 아까 했던 새로운 에너지 값을 자주 느끼는 거를 일상에 자극 포인트를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맨날 유튜브 영상 보고 막 뭐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노력해야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자꾸 뭐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색깔들, 나만의 신호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뭐 어떤 색깔을 막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특정한 색깔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 스스로 나는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야, 나는 활동할 때 보라색으로 활동하겠어, 저만의 이런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이고 신비롭고 에너지적인 세계와 우주를 보여줄 때 나는 그걸 잘 컬러로 표현한 게 보라색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날 떠올렸을 때 이런 이미지를 갖기를 바라고 이런 에너지를 내가 발산하기를 바래. 그래서 자꾸만 처음에는 그런 에너지가 낯설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 보라색이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라색을 굉장히 많이 배경화면으로 지정하고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자꾸만 거기에 뭐 판매친 사람처럼 자꾸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그게 되게 저한테 있어서는 곱씹는 행위였다는 걸 자각하게 됐거든요. 아, 나는 이런 에너지를 배출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제가 그쪽으로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거여도 좋으니까 내가 세팅한 내 모습이라는 그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일상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스트잇에다가 나를 설레게 할 만한 멘트를 적는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동기부여한답시고 너는 성공해야 한다 느낌표 막 이런 거 써요. 너는 성공한 디자이너 느낌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이돌이 되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잇에 뭐라고 적어놓는 게 좋을까? 내 모니터 앞에 여러분들이 뭐에 설레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걸 적으면 자극이 잘 되겠죠. 일주일 뒤에 팬미팅 있음, 목소리 관리 잘하기, 별표. 뭐 이상해, 기분 이상해, 그죠? 엄청 설레고 간질간질하고.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다가는 내가 그걸 이뤘을 때 내가 직접 찍었을 만한 B컷 사진, 그러니까 내 얼굴은 안 나와, 1인칭 관점에서 볼 수 있는 B컷 사진을 하고 이건 내가 찍었어. 또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에너지만 나올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 모니터 위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나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전 세계를 옮겨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어떤 나라를 갈까? 그런 느낌. 저는 그런 식으로 벽 뒤에다가도 사진 막 엄청 많이 붙여놨었거든요. 왠지 내가 찍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